가족여섯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각 가족여섯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원 가족여성팀장입니다. 김민희 보육팀장입니다. 이영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가족여성과 소관 2020년도 사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2쪽에서 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975억 5,41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21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 외국인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및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취소로 사업비 전액 1,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천만 원 감액한 1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설명서 6쪽에서 11쪽입니다. 설명서 6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학습 자료비 등을 지원한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의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자 국어생의 교육비를 지원한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82만 8천원을 감액한 3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저출산 대책입니다. 둘째 이후 자녀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출산율 저하 등으로 사업비 지출이 감소됨에 따라 1억 1,804만 2천원을 감액한 5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3쪽 설명서 12쪽에서 15쪽입니다. 설명서 12쪽 누리과정 운영 사업으로 유아 보육료와 담당교사 처우 개선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억 7,829만 원을 감액한 117억 4,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 담임교사 지원 사업비로 영아반 담당교사 및 연장 보육 담당교사의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16만 원을 증액한 22억 1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16쪽에서 19쪽입니다. 설명서 16쪽 국공립법인 기여직원 인건비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의 보육기여직원 인건비 지원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854만 4천 원을 감액한 36억 2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영아 전담 등 기여직원 인건비 사업비로 취약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기여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8만 2천 원을 증액한 22억 1,5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5쪽 설명서 20쪽에서 23쪽입니다. 설명서 20쪽 보육기여직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한 보육교사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2,399만 6천 원을 증액한 28억 9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공공건축물 군인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공립 및 낙원어린이집 및 참상어린이집의 노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억 8천 6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24쪽에서 27쪽입니다. 설명서 24쪽 요보다둥그룹품 형태 보호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13개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332만 1천 원을 증액한 10억 8,3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 증가
증가로 저개선비 36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조 가정의탁 양육 지원 사업으로 가정의탁 가정의 양육 비용 일부를 지원한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7쪽 설명서 30쪽에서 35쪽입니다. 설명서 30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로 만 17세 미만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95만 원을 감액한 1억 3,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조 입양 승역기간 우호자 지원 사업으로 출산을 앞둔 미혼모의 산후조리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만 원을 증액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 입양 비용 지원입니다. 입양 기간에 입양 알선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0만 원을 감액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8쪽 설명서 36쪽에서 39쪽입니다. 설명서 36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으로 장애아동, 다문화 자녀 등 특수아동이 많은 센터에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6만 원을 증액한 1,9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8조 요보아동 자립지원 사업으로 경계선 진흥아동에게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8만 5천 원을 감액한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9쪽 설명서 40쪽에서 43쪽입니다. 설명서 40쪽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으로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의 자립수당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600만 원을 감액한 1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비로 정책 사업을 변경하여 2,632만 원을 전액 감액한 후 행정운영 경비로 새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안내는 새로 편성된 20주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4쪽에서 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4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20만 원을 증액한 2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5쪽 설명서 46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6쪽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결식 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평일 급식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58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한 8억 6,2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8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결식 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197만 4천 원을 증액한 2억 5,4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 청소년 관리 및 보호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를 예방코자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행사 운영비 및 급양비 520만 원 감액한 2억 8,0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16쪽 설명서 52쪽에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2쪽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비 지원 등을 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23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2,7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4만 8천 원을 증액한 431만 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17쪽 설명서 56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6쪽 청소년 기본소득 지원 사업으로 안성시 거주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700만 원을 증액한 1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 세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 상담사 인건비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 취업 상담사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26만 8천원을 감액한 3,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19쪽 설명서 60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0쪽 아동복지 교사 지원 사업으로 아동학습 지도원의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73만 6천 원을 증액한 2억 7,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2쪽 드림스타 사업 인건비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지원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0만 3천 원을 감액한 1억 9,4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0에서 25쪽 설명서 64쪽에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4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비로 아동보육 증진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2,632만 원의 국도비 변경 내시 따른 605만 3천 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행정운영 경비로 새로 편성하여 3,237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역서 25쪽 설명서 66쪽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6쪽 반환금문 기타 사업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대한 반환금으로 가족복지 사업 등 45개 사업에 대하여 반환금 9억 3,557만 8천 원을 추가 반영하여 10억 7,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족 여성과 소관 2020년도 사회 추경 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아유, 가정여성과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가정여성과 사업은 국도비 내시가 얼추 다 그런 사업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줄어드는 것도 있고 또 늘어난 것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이게 아까 설명을 제대로 줬는데 아까 과장님은 페이지가 우리하고 좀 다른데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네, 있습니다. 네. 예, 이게 5천만 원이 이제 감해졌잖아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내시 때문에 감액이 된 건데 왜 인원이 줄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국비나 도비에서 그냥 삭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정여성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도비 변경, 국비 변경 내시가 많은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도에서 이 자금을 좀 배정을 해줄 때 조금은 좀 그 숫자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의원님한테 좀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도에서는 일단 그 전체적인 그 도의 예산을 갖고 시군에 그냥 예산을 좀 이렇게 던져주고 그하고 맞추려는 식으로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그런 사업에서 좀 이 숫자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같은 거는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이제 줄어들어서 또 이게 뭐 2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삭감이 돼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 출산 대책에서 이게 또 한 1억 1,8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우리 CB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첫째 알을 50만 원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잘못 알았는지 난 또 한 50만 원이 뭐냐고 한 뭐 100만 원도 더 준다고 난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출산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대략
이제 19년도, 18년도 이렇게 이제 출생아를 이렇게 좀 보고 산정해가지고 이제 올해도 뭐 어느 정도 신생아가 태어날 거다 해가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는 덜 태어난 거 아니야, 더 줄은 거 아니야. 줄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되는 거 아니야, 1억 68 저기가. 예산 이제 그 출생아 대비 예산 편성을 좀 과다 주니까 검토해 보니까 과다 계산이 됐습니다. 과다했다. 보험료도 조금 과다가 계산이 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예를 저는 우리 이제 안성시 출생아가 1년에 한 1,000명 정도 될 거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800명밖에 출생아가 뭐 저기 태어나질 않을 것 같으니까 나머지 이제 그 차액이 생겨서 이제 반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 우리 가정여성과에서는 그 둘째아 그 첫째아는 장려금이 없나 보네.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첫째는 없고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둘째부터 여기 보니까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200만 원이네. 넷째아 3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기 이거를 저기 우리 가정여성과에서는 조례를 좀 바꿔서 첫째서부터 이렇게 좀 주는 거를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다른 데하고 우리가 아마 이거 저 조례를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아마 이거는 해놨을 거예요, 저희들이. 근데 나는 첫째 하면은 뭐 50만 원 주고 뭐 이게 아니라 둘째서부터 50만 원이 돼 있네. 그러니까 첫째는 아예 안 주는 거네. 의원님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조례가 이제 그 규칙안으로 다 해서 이제 조례를 입법 예고를 할 것이고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첫째가 100만 원, 네. 둘째가 200만 원, 네. 셋째가 이상 자녀는 300만 원 이상 상향 조정해서 지금 조례가 조례 심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년부터는 1월에 그 네. 지급 상향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 글쎄 그렇게 해야지. 아마 내가 보기에 너무 우리 그 안성에 출생아가 줄어든다는 건 인구가 또 거기서부터도 준다는 건데 이런 거는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는 뭐 보편적으로 다 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이라 해가지고 이건 한 4억 2천 저기가 이렇게 뭐야 전 그 증액이 됐는데 보육 교직원이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완전 뭐 저기 저 그 유치원이나 이런 뭐 저기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 나간 것도 해가지고 같이 처우 개선비로 해서 준 건가? 왜 이렇게 4억 2,300만 원이? 네, 그래 지금은 이제 그 거기 보시면은 이제 설명서 보시면은 이제 221명에 240명 인원이 증가돼서 예. 그 인원에 증가된 그 이제 밑에 보면 그 박스 안에 들은 그 시간표대로다 인건비대로 해가지고 인원 증가분에 대해서 4억 2,399만 6천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보조 교사 그 전담 교사님이 221명에서 245명이니까 예. 한 24명이 이제 늘어난 그 이제 처우 개선비네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야 저 보육 시설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우리 저기 그 종사분들은 늘어났어? 근데 시설은 지금 이제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줄어드는데 지금 이제 165개소가 있는데 그 165개 중에서 그 보육교사가 유동 인구가 네. 221에서 203일 증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그 어린이집에 대한 그 보육 교사에 대한 그 처우 개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저 가족 여성과에서 관여하는 모든 그 사업이 원활히 잘 됐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페이지는 205페이지인데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 올라왔는데 이게 그린 뉴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다 이제 바뀌어지는 현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이제 그 어린이들 모델 사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아마 각 지자체 지금 이제 현재 안성시에는 이제 보건소 3개소, 진료소 보건소 3개소, 저희가 이제 2개소로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현재 그 저희가 이제 국비가 70% 이제 그 도비 시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이 내용이 이제 그 지자체전 도농 지자체전 상당히 이제 그 사업 성격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이제 공공 건물에 이제 중앙에서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15년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제 아마 이렇게 가드라인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에 이제 2개소가 이제 선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업비는 조금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곳은 시에서 좀 노화되거나 노후된 곳을 찾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그 2개소는 지금 이제 그 참사랑은 영화만 그 전담에는 그 보육이 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도 그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그 뭐랄까 습도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집 원장님도 이제 몇 번 다 두 분 다 만났지만 네. 거기는 좀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두 군데만 선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15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한 18년인가 이렇게 됐고 저기는 그 낙원은 28년이 됐습니다. 건축물이. 그래서 네. 그동안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보수도 조금 했지만 네. 이번에 이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마 좀 골격만 남겨놓고 모든 거를 최대한 좀 그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그럼 이 사업을 공사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공사 기간은 실질적 금년도 공사는 이게 정부에서는 추진은 금년도 말까지 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침장이 돼 있는데 이제 예산이 들고 실질적으로 절차 행정 절차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돼서 저희가 그 중앙국제에 물어보니까 이건 어차피 2월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돼서 9월에 설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위스탁 14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 통합버스 이제 안전벨트에 대해서 2점씩을 좀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고 애들이 이제 뭐 급정지를 하거나 불의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성도 3점씩으로 바꿔서 어린이 벨트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제 다니다 보면 그 노후 차량이나 노란 차량이 이제 다 어린이 관련된 그런 이제 네. 그런 차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좀 저속 차량으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좀 급히 다니는 데는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행정원 지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 정책과나 경찰에서 이렇게 좀 요거를 조정을 해야 되죠. 그 학통버스는 이제 교통 정책과에서 그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관에서는 그냥 지도만 해주는 걸로. 지혜는 이제 뭐 이제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이 이제 그 동반한 선생님들한테 안전에 대한 그 주의를 좀 주는 그런 저기만 해야 돼 있습니다. 팀장님.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2점하고 3점이 현재로서는 법적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 이제 저희 어린이집 차량은 저희가 지원에 대한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이제 일단 등록을 하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통보가 되는 이런 사항이에요. 근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네. 예, 안전을 위해서 좀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47쪽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에 보면 이제 이 사업이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 어제 그저께 아마 이제 그 아동 학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전국 지자체 그 담당과장들 그 영상회의를 전국에서 그 복지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10월 1일부터 추진을 해놓은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정책 사업 변경을 해서 재편성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부서 정책 단위 사업이 그 좀 변경이 돼서 그 부분을 이제 그 새로 편성해서 그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교육에 대한 추가 인건비, 아동보호 전담위원 1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지금 복지 증진에 대해 세웠는데 이게 이제 안 맞아가지고 행정과의 그 인사팀에서 관리에는 인건비의 성격이 떼가지고 그 돈을 전액 감액을 해서 그 아동보호 전담요원 그 업무를 보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부서 정책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64, 그 뒤에 아까 말했듯이 신규로 편성된 그 취약했던 아동 그 사업에서 그 정책 사업이 행정 운영 인건비하고 단위 사업에서 인력 운영 운영비로 이렇게 정책 사업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감액을 해서. 그 정책 사업이 이렇게 몫이 변경되는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여기 아동 복지 지원 사업에 보면은 이제 아동 사례 관리사 및 지역 아동 센터로 파견되는 아동 복지 교사의 인건비는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왜 증액이 된 거죠? 이렇게 파견을 보내는데 몇 페이지죠? 여기 바로 243쪽이요. 설명서 243쪽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제 이게 복합적인 건데 여기서는 이제 사례 관리사 및 지역 아동센터로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를 증액을 시켰고 또 이 뒤에 이제 245페이지 보면은 여기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3명, 아동보호 전담용 한 명의 인건비를 또 감액을 했거든요. 위원님 제가 좀 이 페이지 수를 좀 뒤 페이지 수를 갖고 이게 뭐 와가지고 연속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43, 245, 247 이게 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사람을 파견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정책 사업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인건비를 사람을 한 명을 파견을 하면 인건비가 감액을 돼서 저쪽에서 증액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건 오히려 이제 파견 나가는 그 아동복지사의 인건비를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저 팀장님한테 좀 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팀장 이영입니다. 일단 저희 이제 아동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직원 중에 저희가 이제 그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 중에 이제 8명이 지역 아동센터로 파견 나가는 아동복지 교사고요. 1명이 지역사회 복지사. 그래서 9명이 있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4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동 보호 업무가 지자체 강화되면서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중에 1명을 아동 보호 전담 요원으로 배치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권고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1분을 아동 보호 전담 요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사의 경우에는 4명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복지사로 있던 무기계약직 직원이 그러니까 거기도 아동 업무를 하고 있고 취약계층 업무를 하고 있고 그만큼 역량이 되는 친구고 특별한 포지션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그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사례관리사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동보호 전담 요원으로 배치된 그 드림스타트의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1분하고 올해 저희가 2명을 배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1명을 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질 않아서 올해는 통합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략 설명은 그렇고요. 더 궁금하신 거 말씀하시면. 아니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한 분의 인건비를 그쪽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또 한 네네. 분 플러스해서 이쪽 신규 인건비를 세웠다는 말씀하십니다. 네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예, 중복되는 거는 좀 빼고요. 일단 189조 저소득 그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요. 지금 우리 경기도 초중고 그 무상 교복이 전년도에 전면 다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계속 이렇게 그 교복 지원 같은 경우에 사회적 그 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렇게 별도 이렇게 편성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 저소득 한부모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 신입생 교복을 그 별도로 다른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상 교복이 다 이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저소득층 대상도 지금 그 2명으로 지금 일단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예상 편성 단계부터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별도 이렇게 편성하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경기도에 한번 좀 의견을 좀 올리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에서 이제 그 교복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복 지원 사업이 돼 있는데 중복 지원이야 뭐 안 되겠으나 시행 예, 예, 단계에서 예. 굳이 예산 편성이 이렇게 분리돼 갖고 편성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여서요. 여사항에서는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출산 장려나 양육 지원 조례는 지금 손질을 해서 첫째 아부터 지원하는 걸 지금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조례기 아까 설명이 그렇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지금 조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과정인데요. 이게 지금 21억 7,829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도 저기 뭐 이제 그 이 지휘과의 그 예산이 지금 뭐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예산이 부족을 하게 되면 그 이 누리과정의 예산이 상당히 지휘과의 일부분이 다 속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저도 이제 이래서 왜 이렇게 21억씩 이렇게 이제 내지 변경이 되냐. 도에서는 이제 그 자기들의 그 예산 편성 범위나 다른 걸 갖다 이제 아마 이렇게 돌려서 쓰면서 여기에 이제 아마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뭐 우리 시구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도에서 일괄적 잘라가지고 시군 이제 내세해주고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다음 연도에 뭐 이렇게 지급한다고 이렇게 도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산이 뭐 도 이게 뭐 줬다가 자르고 부족해고 내년도 2월에서 지급해갔다고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무지하게 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도에서 내시가 전부 다 도의 아닙니까 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누차 얘기를 했는데 담당 주무관님들이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내시 내려고 이런 거 보면 좀 조정이 잘 안 되고 아까 숫자가 좀 조정이 잘 안 맞고 그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기도 좀 요청을 하셔서요. 예. 아니 일단 애초에 본 예산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제 여튼 편성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예. 그 예산 편성은 실제 그 수요에 따른 산출 기초의 객관성을 갖고 여튼 추산이 되어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큰 폭이 왔다 갔다 해서요. 일단 그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요구하시고 네,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5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인데 우리 지금 국공립이 12개소? 14개소 14개소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15년 이상 경과된 곳이 우선적으로 지금 대상이 되어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 이상 지금 경과된 곳이 14곳 중에 몇 곳이나 됩니까? 그거는 좀 파악을 안 해보고 저희가 좀 요 사항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건축가에서 이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그 국토교통부에 보여서 전체적인 전국 시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오래된 건물만 픽서를 해가지고 지희한테 이제 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요구가 들어와서 14개소에 대한 그 건축물의 연도는 좀 제가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예. 보육팀장 김민희입니다. 지금 14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15년 이상 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2곳입니다. 두 곳이 네네. 답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 그 이월 예산으로 지금 집행 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아까 설명이 있으셨는데 지금 개보수 기간 동안 그러면 두 곳 부분에 대한 그 원화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1차적으로 그 이제 그게 좀 저희도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유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 현재 이제 그 나간 인지 어린이집이 이제 내년도 3월이면은 그쪽으로 다 이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또 방학이나 이제 휴일 공간에서 이제 공사를 해놓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 낙원은 이제 인지하고 픽셀해서 할 것이고 저기 이제 계획을 할 것이고 그 참사랑 어린이집은 그 영화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뭐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여기서 얘기는 그렇지만 이제 환경대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직장 어린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그 이제 공사 추진에 따라서 그 애들 그 재원 활동은 네. 아마 좀 그 원장님들 상의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좀 세부 계획은 그 세우셔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공백이 생겨버리면 네, 생활 그렇습니다. 자체가 일단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꼼꼼하게 사전에 좀 챙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9조 청년 기본소득인데요. 지금 5,7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소급 신청에 따른 증가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 그 사업 그 편성할 당시 그 제가 알기는 1,700명을 그 대상으로 아마 그 해서 편성을 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에서 이제 그 1,818명 캡이 있는데 이 캡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전에 당초에는 이제 이거를 소극적으로 좀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대상자가 자꾸 이제 더 신청이 늘어나고 이래서 지금 그 대상자를 보다 보니까 지금 한 뭐 1,818명이 증언이 돼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좀 더 개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당초에는 인력 인원에 대한 그 2019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2019년에 시행 당시에 예산 편성을 좀 인원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 청년 기본소득이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느라고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이제 그게 전해지지 않는 청년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신청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신청률이 낮은 이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거기에 그러니까 좀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높이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조례가 바뀌면서 전에는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시행이 될 때는 소급 적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가 지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신청 대상자인데 올해 신청을 못하고 내년 3, 4분기 때 알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올 4, 4분기 거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져가지고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 소급 신청 가능 부분이 언제 변경이 된 거죠? 소급 신청 가능- 가능 부분이 예. 작년 하반기예요. 그랬었나요? 네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지태 의원님. 네, 저도 이제 중복된 것은 회피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당부사항은 뭐냐면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부서별로 설명서를 취합해서 의회에 올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서는 부서별로 설명서다 보니까 설명서 쪼개 차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부서도 종합적으로 이해하겠지만 이제 의회 설명서를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서 쪽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 209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총도 처우 개선비 지금 6명에 대한 지금 증액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9월 다 가고 있거든요. 이제 4분기만 남았는데 이것도 예측 잘해서 미리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인원이 좀 변동상이 있어 드러났나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지금 45명인데 39명분 좀 추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종사자라든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저 아이들 수 이런 숫자들 때문에 지금 금액 차이가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요 데이터를 좀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인원에 따라 금액들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잘못하면 이 사람들 이번에 세례 들어왔는데 소급해서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제가 분석해본 내용상으로는 소급한다는 것을 봐서는 기존에 45명이었는데 39명 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갑자기 몇 명이 추가됐는데 이것도 1월부터 계산해 보니까 12개월분 6명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해나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이게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표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예측 수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정해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가정해석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